대한민국에는 332명에 달하는 제2의 정유라가 있고 448명의 제2의 류철균 교수가 있고 그리고 394명의 제2의 장시호가 있습니다. 무너진 상식이 복원되는 그날까지 행자나라 공영방송은 계속됩니다. 수신료는 없습니다. (332명의) 정유라가 있다.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정유라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부여해 이화여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에게는 당시 정유라 씨가 다니던 청담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2012년 4월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끔 했다고 뇌물 공여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되었습니다. 뇌물 액수는 30만 원입니다. 3만 원이건 300만 원이건 3천만 원이건 금액에 상관없이 뇌물은 뇌물이겠죠. 참고로 이 세 사람의 학사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 대법관이 권순일 씨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한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된 그 권순일 씨입니다. 이 권순일 씨는 대법관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그 대법관 권순일 씨입니다. 이재명 씨의 사건이 대법원에 넘겨진 이후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이 만난 게 모두 8차례랍니다.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도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기각 사건이라며 명쾌하게 유죄라고 판단했던 이재명 씨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이 8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무죄가 되었다. 무엇인가 떠오르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는 대장동 부동산 개발로 김만배 씨의 배를 불려주고 김만배 씨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 이재명 씨를 무죄로 만들어주고 권순일 대법관은 부동산 회사의 고문이 되어 노후를 보장받았다. 하여간 그 권순일 씨가 대법관으로서 최순실 씨의 30만 원 뇌물공여 혐의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학사비리를 단죄하였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이화여대와 청담고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권리와 성적 관리상의 특혜가 베풀어졌음을 광범위하게 확인했다. 그 배후에는 최순실 씨의 금품 증여와 외압이 강력히 작용했다. 특별감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는 입학과 학사관리 적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또 대학에 들어가려던 2014년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학교 수업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운동한 선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2017년에 교육부는 대학 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체육특기생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기간에 정유라 씨처럼 학교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도 출석이 인정되고 학점도 받았다고 확인된 체육특기생이 332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체육특기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1996년부터 2016년까지 332명의 정유라 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체육특기생들에게 학칙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학점을 준 교수가 448명입니다. 참고로 이화여대 류철균 융합 콘텐츠학과 교수는 김경숙 학장과 최순실 씨의 요구를 받고 정유라 씨가 인터넷 강의에 출석한 것처럼 꾸미는가 하면 응시하지도 않은 시험의 답안지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의 학사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뜻입니까? 체육특기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에 1996년부터 2016년까지 448명의 류철균 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적 불량으로 학사 경고를 연속 3회 또는 누적 3회 이상 받으면 제적시킨다는 학칙을 지키지 않고 졸업한 학생이 4개 대학에 394명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 394명에는 학사 경고를 연속 3회 또는 누적 3회 이상 받았음에도 그렇게 학사 경고가 누적된 학생을 징계한다는 학칙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은 사례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94명이 적발된 4개 대학도 2016년을 기준으로 몇 년 전부터는 학사 경고를 연속으로 또는 누적으로 3회 이상 받았음에도 제적된 사례가 없는데 왜냐하면 학사 경고 누적과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JTBC 뉴스는 손윤재 씨와 나눈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13학번인 손현재 씨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힌 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공부하는 게 쉬워요? 운동하는 게 쉬워요? 손현재 씨가 대답합니다. 운동이 쉬운 것 같아요.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그동안 학점 관리는 잘했나요? 다시 손현재 씨가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국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서 학교 수업에는 전부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또 과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2017년 2월 18일 손현재 씨가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현재 씨가 은퇴를 선언하기 직전까지 대한체조협회와 유니버시아드 출전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협회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까지 손현재 씨가 한국 리듬 체조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출전하기만 하면 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유니버시아드 출전 대신 손현재 씨가 현역 은퇴를 선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육 특기생 학사 관리 강화. 예전처럼 러시아에서 장기간 훈련하면서 학사 일정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972년에 체육 특기자 제도를 만든 취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학생 선수들이 수업에 신경 안 쓰고 운동에만 전념하더라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체육 특기생들은 저마다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도 하고 실력도 쌓으면서 그 결과를 평가받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조민 씨처럼 허위, 위조 증명서로 대학 가고 의사 면허도 딴 입시 부정 범죄자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체육 특기생들 뿐인가요? 2022년 4월 25일 교육부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금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 발표된 연금을 가운데 96건의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27개 대학에서 교원 69명과 미성년자 82명, 이렇게 151명이 연루된 입시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151명 중 3명의 교원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입학 취소는 고작 5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생각해 봅시다. 2017년 그때 어찌 저럴 수가 있냐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지은 죄가 크기에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죄를 누구는 죄인 줄 알면서 또는 누구는 죄인 줄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지른 겁니까? 대한민국에는 332명에 달하는 제2의 정유라가 있고 448명의 제2의 류철균 교수가 있고 그리고 394명의 제2의 장시호가 있습니다. 밝혀진 것만 이 정도입니다. 이들은 모두 처벌받았나요? 이게 조국 씨의 공정이고 윤석열 씨의 정의입니다.